네, 저희는 외부 사이언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랭킹의 방법론을 분석한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좋은 말씀들 듣느라고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미에 가서 그래서 이 다양한 지표들과 여러 가지 지수들을 리드할 수 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지표들은 무엇인지라던가 이렇게 조금 좀 요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랭킹을 사실 신경 쓰게 된 이유와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들에서는 인풋을 통해서 어떠한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웃풋을 내고 그 결과로 어떤 아웃컴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풋으로 추가하는 거에는 우리가 사람도 집어넣고 펀딩도 굉장히 중요한 인풋 아이템이죠. 그다음에 시설이라던가 관리, 소셜 캐피탈 이런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또 추가로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리더십까지 액션을 진행을 하면 이런 결과로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논문이 나오고 졸업생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뭐 특허라던가 이런 혁신의 아이템이 결과물로 또 산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소스를 이걸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골은 어디냐면 scientific impact, 굉장히 과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연구기관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요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societal impact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대학이나 연구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또 굉장히 좀 요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reputation, 한국을 뭐 이렇게 알리는 기회도 되고 개인 연구자라든가 기관들의 레퓨테이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펀딩이 인크리스가 되면 이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인풋 항목에 더욱 많은 항목들이 추가가 되면서 액티비티와 아웃풋과 아웃컴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고리를 좀 더 선순환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KPI라는 걸 잡아서 많이 그 작업을 해요. 예를 들면 펀딩 같은 것들 굉장히 그 펀딩 어마운트가 얼마냐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끝에 아웃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파트너십을 어떻게 잘 맺느냐, 얼마나 좋은 연구자를 데려오느냐, 아니면 어떤 퍼블리케이션을 얼만큼 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고리가 얼마나 빠르게 강하게 돌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실상 팔로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랭킹인 것 같아요. 랭킹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뭐 전반적인 지표를 보기도 하고 그중에 특정 지표를 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연구기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도 듣긴 하지만 아웃풋이나 아웃컴으로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랭킹 자체를 뭔가 이렇게 결과물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원래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랭킹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학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도 평가받았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랭킹을 이제 관리를 하고 지표를 관리를 해서 우리가 대학을 굉장히 좀 앞서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크 포인트가 필요한데 보통 이럴 때 우리가 과거의 나 자신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면 나의 그 뭐 직접적인 동료 기관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다방면의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벤치마크의 하나로서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워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어워드도 랭킹과 마찬가지로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라는 그런 배지를 받으면 그런 연구자가 있는 기관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하고 그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분이 펀딩을 더 많이 받아오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자 레벨의 어워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이게 기관 차원에서 보면 이 기관의 퍼포먼스가 됩니다. 한 명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상장이지만 지금 요 마지막에 보이시는 게 작년에 아마 유니스트에서 홍보하셨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이 이렇게나 많은 스타 연구자들, 훌륭한 연구자들, 글로벌리 인정받는 연구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한 자산이자 뭐 거의 랭킹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한 페이지가 보이시죠? 보시면 유니버시티 랭킹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로고들 제가 몇 개 대표적인 것만 모아놨는데도 굉장히 많죠. 보시는 것처럼 랭킹을 내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별로만 봐도 매거진, 뉴스페이퍼, 웹사이트, 거버먼트, 아카데믹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그 중심을 가지고선 좀 자기만의 랭킹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평가되는 항목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비중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봤을 때 연구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고, 이 연구력이 논문이 너무 좀 이제 정량적인 지표다 보니까 정성적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통 레퓨테이션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대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듀케이션이나 이노베이션, 뭐 인터내셔널리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요 리서치와 레퓨테이션 요 두 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서치와 레퓨테이션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요렇게 두 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unvirtuous cycle이라고 써놨는데, 레퓨테이션이 쌓이면 그것만 가지고 랭킹이 올라가고, 랭킹이 올라갔기 때문에 레퓨테이션이 쌓이고, 레퓨테이션이 올라갔으니까 랭킹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이름을 만드는 이런 고리도 존재하긴 해요. 우리가 인정하는 바죠. 하지만 조금 더 많은 경우 내지는 조금 더 머저리티의 경우에는 이 버추어스 사이클을 도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좀 좋아지는 면이 있죠. 그러면 이게 반영돼서 랭킹이 올라가고, 랭킹이 올라가면 레퓨테이션이 쌓이고, 우리가 앞에서 KPI 볼 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아웃컴이 좋게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은 인풋을 투여할 수 있고 더 좋은 스트래티지랑 더 훌륭한 에포트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고리가 돌아가는 것이 보다 많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퍼포먼스는 레퓨테이션을 드라이브한다. 실제로.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고리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잘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홍보를 하는 건 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좀 보수적이죠. 홍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가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없는 내용을 홍보하는 건 사실 사기지만 굉장히 잘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이런 고리가 아니라 이런 고리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퓨테이션이랑 리서치랑 진짜 관계가 있다고 정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16년에 QS 아시아 랭킹에서 상위 200개 대학의 점수를 갖고 온 거예요. 아까 QS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랭킹이 나오면 그 랭킹을 산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세부 항목별, 기관별 스코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전체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이 통합 스코어를 줄을 세워서 랭킹을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아시는 것처럼 인사이트는 QS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그냥 10년 정도 그냥 편하게 툭 끊어서 여기에서 나왔던 탑 200개 대학이 H인덱스나 사이테이션이나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나 아니면 SCI 논문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쭉 놓고선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SCI에서 굉장히 잘한 그 성과를 냈다고 하면 연구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실제 랭킹이 좋은지, 실제 레퓨테이션 점수가 높은지, 사이테이션 점수가 높은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연구를 잘하면 레퓨테이션이 잘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넣고 코릴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온 값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코릴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실무에서는 0.5 이상이 되면 와, 관계성이 있네 라고 보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중요하게 짚었던 거에 막 0.7 막 이런 값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아카데믹 레퓨테이션 점수랑 이 사이트의 그 중에서도 가장 코릴레이션 높은 게 지금 H인덱스거든요. 이 점수를 그냥 1대1 함수를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H인덱스가 가장 높은 기관이 레퓨테이션 점수가 가장 높아요. 200개 중에서 H인덱스가 가장 낮은 기관이 레퓨테이션 점수도 제일 낮습니다. 여기 조금 아웃라이어는 있지만 이 정도는 이제 정도분표를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퓨테이션이랑 그래 연구력이랑 관계가 있구나라고 봤더니 사실상 이 랭킹에 그 들어가는 점수 중에서 레퓨테이션이 가장 결정력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항목들을 다 포함한 오버럴 스코어에서 오히려 이렇게 H인덱스랑 스코어가 비례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실제로 레퓨테이션을 캐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TH도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2020년에 탑 20 유니버시티를 저희 외부 사이언스의 논문 수랑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스코어랑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큰 트렌드는 비슷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역시 다르다 보니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TH의 사이테이션 스코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멀라이즈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대 연구는 제외하고선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는데, 사실 인사이트가 이제 또 이렇게 거대 연구를 제외하는 이제 피처를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심심풀이로 돌려봤더니 이거 보시면 거의 한 줄이죠. 아까는 조금 뭔가 아웃라이어도 몇 개 껴있고 있었는데 R제곱 값이 0.9면 이거는 그냥 설명이 된다라고 보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레퓨테이션과 랭킹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데들은 실제 레퓨테이션이랑 랭킹 값이 잘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앞에 값이 아시아 전체였다면 이건 이제 코리아 유니버시티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웹 사이언스 데이터를 써서 랭킹을 산출하는 데서는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이 굉장히 지금 코릴레이션이 높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다양한 지표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유자를 갖고 와봤거든요. 예를 들면 상하이 저팅 랭킹, ARWU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서 Highly Cited Researcher를 20%나 지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 혹시나 이제 그 랭킹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프라이머리 어필리에이션만 카운트해준다. 뭐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되고, 요거를 캐리하려면 HCP 지표가 있으셔야 되고, 네이처랑 사이언스에 들어간 논문들을 카운트한다. 그러니까 ARWU는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이엔드 리서치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논문 수를 볼 때도 보통 우리가 이제 웹 사이언스 논문 수 보는 건 일반적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SCIE랑 SSCIE에 있는 논문만 보되, 또 재밌는 건 저도 이제 최근에 한 건데 SSCI에 들어있는 논문을 2배 비중으로 카운트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것도 보면 로이터스 랭킹 같은 경우가 이제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좀 몰입을 많이 하는 랭킹이죠. 그래서 산업계 연구기관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특허 자료를 좀 많이 봅니다. 10개 항목 중에서 7개가 특허 자료인데, 뭐 외국 사이언스에도 특허 정보가 들어있는 에디션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논문이니까 요 밑에 3개만 보자면 전체 논문량 보는 거, 이건 뭐 기본적이죠. 근데 산업의 영향력을 보려면 인더스트리 아티클 사이테이션 임팩트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논문이 산업체에 의해서 인용된 것들을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후행 연구를 산업체에서 받아서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영향력이 칼큘레이션 되거든요. 이런 걸 본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인더스트리랑 콜라보레이션을 얼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이터 랭킹은 좀 그 대학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라이덴 랭킹도 굉장히 좀 그 최근에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왜냐면 정말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랭킹을 산출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논문들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을 많이 상위권으로 랭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큰 대학이 아니라 세종대라던가 이렇게 작은 데들이 좀 탑권에 올라오면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봤더니 규모에 비해서 좋은 연구가 굉장히 많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주제로 잡아서 하고 있는 랭킹이라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이테이션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랭킹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 뉴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데이터를 정말 섬세하게 쪼개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 그 지표들인데 보시면 위에 랭킹에서 레퓨테이션을 보긴 봅니다. 여기도. 글로벌 레퓨테이션이 12.5%, 리저널 레퓨테이션이 12.5%, 이렇게 25% 잠깐 들어있고 나머지는 퍼블리케이션 10%, 북은 2.5%, 컨퍼런스 2.5%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고 있고 여기서의 좀 재밌는 점은 노멀라이즈드 값을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NCI 값이나 아니면 사이테이션도 한번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어떤 방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쪼개서 뭔가 이렇게 바이어스 되지 않도록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네. 저희한테서 제일 궁금하실 내용이 요거일 것 같아요. 중앙일보 대학평가랑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랭킹은 저희가 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편이라면 여기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떤 랭킹 스트럭처를 만들 것인지부터 좀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중에서도 교수 연구 부분에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의 20점에 해당하는 걸 이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해서 요 지표 계산법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네,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또 올해를 위한 미팅을 하는데 중앙일보랑 저희랑 만나서 메소돌로지 관련해서 아이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좀 업데이트할 건 없는지 지난번에서 바뀌어야 될 거는 없는지 새로운 지표 어떤 걸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NRF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그 평가 대상 대학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1차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엑셀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쪽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SCI급 논문으로 구분된 것들을 받아서 논문명을 좀 중복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확인을 하고 분명히 SCI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엑셀에 요 위에는 숫자만 돼 있고 밑에는 E-S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 스코퍼스 아이디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SCI 아이디를 찾기가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저희 DB에서는 당연히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일보에서 인턴을 써서 검색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뭐 이렇게 저희 아이디가 직접 있는 것보다는 찾을 때 누락의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데에서도 이제 그 NRF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SCI 논문은 SCI 아이디를 써주시는 게 이렇게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이런 뭔가 이렇게 미싱되는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 이 논문을 인사이트로 돌려서 다양한 지표를 추출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중앙일보 측에서 자체적으로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쪽 중에서 이제 좀 좋은 산식 같은 것이 나오면 아마 외부 자문위원회에 검토도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이널라이즈가 되면 저희랑 최종 검토를 하면서 지표가 혹시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로직이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획기사를 작성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될 거니까 혹시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좀 챙겨가지고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네, 저희가 이렇게 그 다양한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는 KPI 중에서 랭킹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관리하라고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런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랭킹을 알파베틱 오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연관성 있는 지표들을 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하이 자우퉁 랭킹은 SCI, SSCI 이 논문을 보셔야 되고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다 논문 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데이터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테이션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타입 사이트도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CNCI 값. 중앙일보가 대표적으로 요 지수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이테이션 보여드렸을 때 TH도 CNCI랑 굉장히 얼라인이 되는 거 보여드렸었고 US 뉴스도 노멀라이즈 값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당연히 HCP를 통해서 HCR을 선발하기 때문에 HCR 관리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HCR이 요 상하이 자우퉁 랭킹의 항목이기 때문에 HCP를 보시는 게 여기 두 개 굉장히 관련성이 많고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항상 HCP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까지는 아직 파퓰레이션이 많지 않아서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게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산식에서 보시면 QS 랭킹에도 HCP가 굉장히 상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인더스트리얼 콜라보레이션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QS에서 H인덱스를 보셔라. 이게 레퓨테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잠깐 보니까 US 뉴스에도 H인덱스랑 레퓨테이션 지표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TH는 이 계산을 안 해봐서 이렇게 그냥 그 블러하게 놨는데, 아까 그 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요 레퓨테이션 상관성이 높다고 보면, 아, 레퓨테이션 쪽은 웹오브 사이언스 안에서 H인덱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좀 한 번에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그러냐? 약간 멀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이거 다운로드 받은 자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QS에서 이렇게 랭킹 발표하면 엑셀 제가 그냥 캡처한 건데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각 학교별로 세부 스코어, 세부 랭크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금 아카데믹 레퓨테이션 랭킹 가지고서 이렇게 소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캡처하기 좋은 그냥 몇 개의 대학을 쭉 놓고선 제가 인사이트 데이터, 이것도 어제 그냥 캡처한 자료예요.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지금 창 열어서 이거 해보시면 똑같은 값이 나오실 건데, 이렇게 해서 코릴레이션을 봤습니다. 그림 너무 예쁘죠? 네. 저도 그냥 지금도 툭 그냥 아무렇게나 10년부터 20년 정도의 10년치 데이터를 놓고선 H인덱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H인덱스가 1등인 기관이 QS에서 얼마 전에 나온 2020년 아카데미 레퓨테이션 랭크 1등이고요. 16번째 H인덱스를 갖고 있던 기관이 16등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연관성 진짜 높다. 그리고 보시면 같은 방법으로 HCP도 이렇게 H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산포가 넓긴 하지만 충분히 경향성이 보인다. 그래서 2016년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탑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한국 기관도 한번 봤습니다. 이 엑셀을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나라로 소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대학들의 레퓨테이션 랭크를 가지고선 같은 그림을 그려봤는데 똑같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모여있는 건 500등 이후는 다 500 플러스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글로벌 랭킹보다 더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H인덱스랑 HCP 캐리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US 뉴스 랭킹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학교별로 랭크가 나와요. 요거는 아쉽게도 엑셀로 제공되는 건 찾지 못해서 제가 요거 하나씩 카피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도 보시면 아까 제가 다른 건 다 그냥 데이터 갖고 쓰는데 요 레퓨테이션 스코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시죠? 네, H인덱스가 높은 것이 글로벌 레퓨테이션도 그렇고 리저널 레퓨테이션도 그렇고 다 경향성 있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시 그 자료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웹 사이언스 도큐먼트, 그리고 CNCI, HCP, H인덱스. 저한테 5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지표를 좀 골라줘라라고 하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인사이트 지표 보면서 네, 그 대학의 성장 동력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랭킹도 잘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